Wakey, wakey. Heads up. Shoes, pant, low bridge. Okay. Shirt. Coffee, anyone? 익숙한 듯 킬러를 제압하는 한 남자. This kind of shit happens every day. One thing that never changes. I die. Exactly. 매일 하루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Ah, shit. Gotta jump.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She did that to me 14 times before I finally got a time. At exactly 12:47, they always get me. 도대체 로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Roy, can you hear me? I'm gonna need your help. I need a plan now. I need to learn how to fight with a sword. I would only have a day. I think we can get a lot done in a day. 이제 로이는 하루하루 레벨업하며 킬러들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Liam Neeson? Yeah. No, he's kind of a fake tough guy. But yeah, I'm the real guy. 과연 로이는 반복되는 삶을 멈추고 킬러들로부터 모두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살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I can do this all day, Dick. 3월 11일 개봉한 리스타트입니다. Let's do that again. One thing that never changes. I die. Exactly. 많은 영화들이 전에 없던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저것 집어넣다가 작품 자체가 괴작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무튼 작품 리스타트는 오히려 익숙한 소재와 플롯을 참신하게 비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컨셉과 색깔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친숙하지만 여전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팝콘 무비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려 무리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는 대표적으로 사랑의 블랙홀을 담기도 했고 실제로 오마주했다고 조 카나한 감독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킬러들로부터 도망치고 누군가를 지켜내거나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이미 숱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수도 없이 사용되던 이야기 구조이죠. 하지만 작품은 오히려 다른 작품들에서 나오는 플롯들을 유머러스하게 오마주하면서 이를 쿨하게 웃어넘깁니다. 실제로 배우나 작품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테이큰,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분노의 질주 등 미국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들을 리스펙하는 듯한 오마주와 언급. 연출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팝컬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겐 어떤 향수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 1965년 출생으로 올해 55살인 프랭크 그릴로의 나이를 잊은 듯한 타격감 있는 수준급의 액션은 분명히 눈과 귀가 즐거운 작품이었습니다. She did that to me 14 times before I finally got a time. At exactly 12:47, they always get me. 작품은 제목처럼 게임과 관련된 설정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프닝에는 마치 코인을 넣는 듯한 효과음과 오락실에 인기 있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를 선정하는 듯한 시퀀스로 시작하고요. 죽으면 아침 침대 위에서 눈을 뜨며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는 주인공을 제외한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설정과 어떤 특수한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 시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게임과 비슷하죠. 깨어날 때마다 정해진 루트를 착실히 따르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마치 치트키 혹은 이스터에그를 발견해서 훨씬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연출도 보이죠. 뿐만 아니라 로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NPC처럼 대해서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는 작품의 원제였던 보스 레벨이라는 단어와도 접점이 많이 있죠. 차례차례 적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능력이 향상되며 끝끝내 최종 보스를 상대해 모두를 구하고 맞이하는 해피엔딩. 물론 작품은 마치 속편을 암시하는 듯한 게임의 결말을 보는 것처럼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지만 그 속에서 미국 영화계가 일관적으로 띠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인 가족주의에서 비롯된 결말이니 뭉클한 감정까지 들게 만들어 인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Liam Neeson? Yeah. No, he's kind of a fake tough guy. But yeah, I'm the real guy. 액션은 훌륭하고 은근히 가족주의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팝컬처를 존중하는 태도는 분명히 좋았지만 동시에 헐리우드 영화의 고질병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대배우의 역할은 뻔하고 재미없는 빌런이고 나오미 와츠를 포함한 여성 캐릭터들을 굉장히 소비적으로 대한다는 점과
동양인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차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인은 무술에 능통하고 검술에 능할 것이라는 착각, 동양인은 브릿지를 한 염색머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 심지어 헐리우드에서도 나름 인지도 있는 켄정과 양자경을 캐스팅해놓고 작품 이후부터는 언급은커녕 퇴장다운 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킬러 중에 동양인 검객 킬러인 콴옌과의 전투에서는 반복된 트레이닝으로 검술이 늘자 오히려 반대로 농락하고 마치 가르치는 듯한 액션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터치를 하며 농락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양자경에게 검술을 배우는 장소에서는 여전히 깨지 못한 서양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듯한 오리엔탈리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팝콘 무비, 가볍게 시간을 때우며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에, 또 접근성이 높지 않은 작품이기에 더더욱 이런 차별적이고 획일화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need to learn how to fight with a sword. I would only have a day. I think we can get a lot done in a day. 네, 오늘은 3월 11일 개봉한 조 카나한 감독, 프랭크 그릴로, 멜 깁슨, 나오미 와츠 주연의 미국의 SF 코미디 액션 영화 리스타트에 대한 리뷰 준비해보았는데요. 번역이 너무 찰떡이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 황석희 번역가님이시더라고요. 작품의 B급 정서와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혹시나 가볍게 볼 수 있는 B급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